블룸버그가 한국이 투자 부적합 국가가 돼가고 있다. 이런 내용의 칼럼을 게재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블룸버그에서는 며칠 전에도 그런 내용을 했어요. 이제는 개미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 한국 증시의 피해자, 그러니까 오히려 매력을 못 느끼고 있다라는 어떠한 뉘앙스의 글도 올라왔었는데 말 그대로 요즘 주식 시장 완전 도박판이 돼버렸습니다. 홀짝 도박판이 돼버렸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뭐 블룸버그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국내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야. 네. 뭐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정부가 책임을 면탈할 소진이 있겠지만 네. 불행히도 네. 김용문 정책실장 등의 개입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졌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믿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심리적인 그러면 문제지. 그렇죠. 한국이란 나라는 그런 나라다라고 네. 돼 버렸기 네. 때문에 블룸버그에서 얘기하듯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소위 말하는 국장에 투자하는 걸 이제 꺼려하게 되고 7월 맞아요. 한 달만 보면은 뭐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크고 그렇죠. 비트코인 요새 얼마 그렇게 안 하고 안 한 움직여요. 9천만 원 선에서 그냥 네. 잔잔하거든요. 네. 그럼 이게 뭐냐? 가상화폐보다도 지금 주식 시장이 기업의 성과와 기대치에 따라서 네. 건전한 투자 심리를 촉진시키는 주식 시장이 이렇게 됐다는 네. 거는 정부 책임이 크다고 할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칼럼에서 보니까 이번 변동성을 키운 주범이 정부가 지난 5월에 출시를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상당히 좀 그 원인으로 좀 꼽고 있어요. 이 변동성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김용문 실장이 환율을 인하하기 위해서 네. 뭐 증권사를 돌아다니면서 이걸 정말 좀 어찌 보면 좀 조금 이렇게 강제적으로 밀어붙인 감도 없잖아 있어서 그렇게 좀 좀 절속으로 좀 출시가 됐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럼에도 뭐 환율은 떨어졌습니다만은 근데 증시는 지금 진짜 개판 5분정이 됐거든요. 환율이 핑계였다는 게 좀 드러났다고 봐요. 그렇죠. 이게 뭐 이 많은 분들이 네. 이 레버리지 ETF 도입해서 환율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착점, 그런 얘기를 네. 정부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조금 참담해요. 어. 이번에 일본 환율 대응 어떻게 했죠? 125조를 투입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이랑 공조를 해서 맞아요. 화끈하게 하잖아요. 네. 그게 동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이 레버리지 ETF를 통해 환율을 어떻게 정책을 가져간다? 네. 이 자체가 맞지 않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김용범 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이 주식 부양, 이 코스피, 롤러 코스피를 만들려고 하진 않았겠지만 네. 이 주가 부양을 위해서 본인들이 다양한 방책을 강구하다가 업계의 건의를 받고 그 제대로 된 절차나 업계의 건의 사항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네. 밀어붙였던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본인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네. 환율은 핑계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졸속적이었다는 게 네.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금융위 내부는 그렇게 빨리 출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미 해왔다는 것이 또 드러나고 있어요. 금융위 내부 스케줄에는. 그런 것들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김용범 실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블룸버그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급등락을 주가가 반복하는 그 이유 중 하나로 이 레버리지 ETF를 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부가 아니라고 해도 모두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누군가는 이걸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노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더 화가 나는 거죠. 안 그래도 온라인상에 지금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김용범 게임이라는 재밌는 짤이 돌고 있어요. 지금 저희 화면을 보면 저렇게 코스피 마이너스 33%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Only on Korea. 김용범 게임.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정말 웃겼던 게 네. 그 송영길 후보가 네. 전 대표가 네. 아까 제가 그 화면에서 잠깐 본 클립인데 네. 그 지금 정청래 후보를 공격을 하면서 네. 뭐 당이 뭐 굉장히 뭐 쏠림 현상이 있다 뭐 이런 거를 뭐 저 당이 지금 잘 나가야 되는데 당원들이 안에 그 저 이간질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면서 네, 네, 맞습니다. 레버리지를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레버러지처럼 ETF처럼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보통 사회 레버- 현상에서 유명한 네. 그
사회 그 트렌드 있는 그 네. 상황을 가져와서 네. 써먹잖아요. 근데 네. 잘못된 거를 레버리지로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거 보면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게 용례를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 모르는 건 둘째치고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야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이 레버리지는 문제가 있는가 보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는 게 전혀 앞뒤가 맞지가 않고 네. 상황이 설명이 안 되고 음. 그리고 이 도입하는 데 있어서 오늘 또 기사 났잖아요. 네. 이거 중앙일보 단도에서 나왔던 네, 건데 네, 네. 누구지? 그 최은석 음. 그 국힘 의원한테 음. 제출한 자료, 네. 금융위가 아. 제출한 자료가 레버리지 왜 도입했어요? 아, ETF 그랬더니 음. 언론 보도 보고 네. 자기네가 이거를 도입해야 된다는 확신이 섰다. 확신이 섰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그 참고했- 검토하기 시작했다, 네. 참고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글쎄요 이 금융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한 건지 아니면 하도 정부가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금융위가 뭐든지 잘 보이려고 되지도 않는 거 예전 같았으면 가당치도 않은 거를 그냥 무리하게 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레버리지가 그렇게 나쁜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닌데. 아니 뭐 다른 나라도 다 있고 단일 종목도 네. 있어요. 네. 중요한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우리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이니까 그 두 종목에 대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ETF를 출시한 게 잘못된 거죠. 그 네. 급판단을 놓친 게 실책이고 네. 그 실책을 덮으려고 음. 국민의 어떤 투자 성향이 뭐 역동적이다 이런 얘기한 그렇죠. 것은 네. 더더욱 큰 실책이니 네. 적어도 당사자는 그 책임감을 느낀다면 진퇴를 확실하게 하고 그래서 네. 정부에 좀 부담을 덜 주고 시장에게 좀 확실한 사인을 줘야죠. 아 이건 잘못됐다. 그렇죠. 그래야 그 ETF에 참여하신 분들도 음. 물론 환매하고 나오면은 손실이 확정돼서 그러기는 어렵겠지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음. 이걸 뭘 상장 폐지를 해요? 뭐 거래 정지를 해? 그러면 블룸버그에서 또 얘기해요. 네. 한국은 금융후진국이다. 분명 맞아요. 그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어느 그 ETF 전문가가 말씀하셨듯이 자연사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연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분이. 네. 근데 ETF 도입할 때 그럼 왜 도입했냐 했을 때 아까 뭐 언론 보도 보고 했다라는 네. 얘기 있지만 그와 함께 했던 얘기가 금융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선진국에서는 다 ETF를 하고 있고 네. 심지어 삼성 하이닉스 ETF가 한국에 없다 보니 홍콩에서 ETF 그 상품이 나와서 돈이 한국에 있어야 될 돈이 해외로 나가니 그거 안타까워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럼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선진국에서 하는 모든 제도를 다 도입해야 되냐? 네. 앞뒤가 안 맞는 게 공매도만 해도 우리나라는 공매도 네. 개인이 할 수 없게끔 거의 네.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증시에서 나왔던 얘기가 왜 우리는 공매도 못하게 하느냐. 네. 근데 우리나라 상황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미국하고 음. 비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ETF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했어야 됐다라고 네. 얘기하는 이 생각 자체, 이 변명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정책과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추구했던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해서 전혀 맞지가 않는 얘기를 하는데 이 핑계, 이 변명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저기 패꼼이 얘기했잖아요. 네. 일단은 책임지는 사람이 누가 봐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아까 오징어 게임에 나오셨던 네. 분 김영범 실장 그것뿐만 아니고 주택 시장에 대해서도 뭐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이 저는 아니 물론 당연히 부동산 정책도 물론 저는 정책실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분이 왜 갑자기 이런 건 아니지만은 최근 들어서 더 오히려 좀 너무 그러니까 이 행정 관료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관료 출신 치고는 너무 위험한 맞아요. 이게 좀 정책을 제안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료 출신이지만 전 관료 행정가로 보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되고 싶어한 야망이 있는 거죠. 아 정치인이 되고 싶어서 음. 아니 그러면 때려치시고 총선 때 나오시면 되지 왜 나라를 망쳐먹고 있냐 이 말이지. 하여튼 그러니까 좀, 이분이 금융위 부위원장도 하고 기재부 차관도 네. 하고 근데 거기서 윤석열 정권 들어오면서 이제 경력이 끝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관을 갈 수 있는 코스를 밟았음에도 이제 아, 정권이 바뀌면서 네, 못 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을 할 텐데 음. 정권이 빨리 바뀌었어. 네. 그리고 이제 장관급 자리로 오게 되니 그렇죠. 이걸 발판으로서 내가 뭘 하고 이런 이제 생각을 구현하다 보면 기존의 직업 관료로서 지켜왔던 선을 넘게 되겠죠. 차관부터는 이제 정무직이기도 하니까. 네. 그러면서 실수를 많이 한 거 아니냐. 네. 결론은 직업 관료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네. 관료 출신을 이 자리에 놨다고 했는데, 저는 보는데 네. 관료가 아니라 정치인이 돼버린 아. 그런 정책실장이 문제가 아니었을까. 황당하네요, 진짜. 예. 정책실장이 아니고 정치실장. 정치실장.